안녕하세요. 머니스쿨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 특징을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동물 중에 인간만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행동인데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린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거나 눈을 동시에 깜빡이는 등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따라하게 됩니다. 또 동기화가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면 숨쉬는 패턴마저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만들어졌죠. 그럼 의식적으로 부자의 행동, 어떤 행동, 습관 이런 걸 따라하면 나의 무의식에도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의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에 의하면 특정 습관이 완전히 무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이 12주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90일은 해야 무의식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자신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의 습관이나 행동을 90일만 반복적으로 각인시킨다면 그 뒤로는 무의식적으로 부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부자들은 꾸준함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하면 대부분의 부자들 입에선 그냥 하는 거죠 란 말이 나옵니다. 사업을 잘하는 능력, 투자를 잘하는 능력, 공부를 잘하는 능력, 그런 것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게 바로 꾸준함인데요. 내가 사업을 잘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운동을 꾸준히 다녀야 되고, 사업을 잘하려면 앞장서서 리더로서 난관을 헤쳐가야 되니까 내 분야에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 지식은 또 꾸준한 배움에서 나오죠. 결국 꾸준함이란 모든 영역에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의장 김봉진 님도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꾸준함을 뽑았는데요. 꾸준함은 개인의 역량과 넓은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글래드웰은 꾸준한 노력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유명한 말도 있죠. 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10,000번 알아냈을 뿐. 이 외에도 찾아보면 정말 수많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부자인 형님이 계시는데 5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가장 끈기와 인내가 있는지 가려내는 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어떤 일이 있나요?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90일간 한다면 무의식에 자리 잡아 매일 습관처럼 결국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지출 통제인데요.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러려면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야.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부자들한텐 저런 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수식어처럼요. 분명 돈이 많으신 분인데 몇천 원짜리 사는데 고민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처음에는 내가 저 정도 부자면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건 솔직히 고민도 안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깊게 생각해보니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싶은 거죠. 맞아요. 부자들은 작은 돈도 절대 함부로 쓰지 않고 작은 물건을 사도 가성비를 따지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몇 번이고 고민한 다음에 결제합니다. 하지만 써야 될 때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소비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저자 세이노님도 엄청난 가난뱅이에서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고, 스피커, 노래 듣는 거에 취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억 원 우습게 쓰신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명품 쇼핑에 오마카세 이렇게 다니는 부자들도 있지만 이는 소수예요. 2019년 한국 부자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32만 명입니다.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5년 전 당시 평균 2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의 연간 소득 평균 대비 4배 수준이었습니다. 부자 가구의 소비 지출 규모는 월 1,000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이거 5년 전 자료거든요. 월 1,000만 원으로는 매일 오마카세, 매일 명품 쇼핑은 불가능하죠. 주거비, 생활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등 전부 포함된 금액, 가구 지출이 1,000만 원 내외이니까요. 지출 통제에 있어서만큼은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학에 자주 언급되는 헤치엣 군트 또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 알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어떤 물건이나 경험에 대해 처음에는 만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고 그 물건이나 경험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해당 물건이나 경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게 되는 형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즉
내가 람보르기니가 갖고 싶어. 내가 지금 작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람보르기니를 사야지 했지만 여유롭게 결국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정말로 소유하고 난다면 그 경험에 대한 물질이 주는 가치는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기부여 영상이나 그런 책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오히려 사지 않게 됐다. 마치 내가 저걸 갖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나는 저걸 언제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아이폰을 살 거야. 처음에는 엄청 만족하고 설레고 괜히 카톡 온 것도 없는데 열어보고 그러죠. 하지만 아이폰 16이 나오면 다시 아이폰 15는 별로고 또 16이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이 솟구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산 아이폰 15는 괜히 별로인 것 같죠. 예, 이는 고급 아파트부터 10,000원짜리 고급 어떤 물건까지 그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비 심리학에 자주 언급되는데요. 더 나은 물건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우리의 기대치가 조절되고 새로운 만족 기준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알고 있고 통제하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피하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출을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지출을 통제하고 지출을 할 때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가성비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그게 또 습관이 될 테니까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마치 시간을 돈 관리하듯 관리해서 시간 단위, 10분 단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내가 6시에 약속에 출발해야 되고 5시에 샤워하면 5시 30분이니까 30분 시간이 남는구나. 그 시간에 뭘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합니다. 아니 싫어요. 정말 저 30분, 20분 이런 짜잘한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가 유튜브 동기부여에서 자기 개발 영상을 본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자기가 발전하는 그 일에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런 거 보면. 저 시간이 모이면 엄청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에코닉스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핵심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방금 위 예시에서 30분 짜투리 시간이 났는데 내가 할 일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되지?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건 집중력 향상입니다. 그 작은 짜투리 시간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엄청난 몰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1시간 동안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 30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아예 핸드폰이나 디지털과 전혀 단절된 상태로 어떠한 일에 몰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8대2의 법칙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집중하면 1시간이면 할 일을 누군가가 이거 4시간 동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3시간은 농땡이를 피우다가 남은 1시간을 벼락치기처럼 결국에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몰두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저 일은 얼마 만에 할 수 있겠다 하는 나의 활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닌 이 시간 동안 이걸 해야지 하는 등의 몰두 시간, 즉 활용 시간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온전히 그 시간을 전부 다 몰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핸드폰을 1분 타이머 맞춰놓고 눈 감고 명상해 보세요. 뒤로 잠깐 눕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1분 뒤에 머리 자체가 굉장히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몰두 시간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저렇게까지 쪼개어 쓰는 게 힘들다면 한번 30분을 집중해볼까? 하면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몰두 시간을 말이죠. 오늘은 부자들의 특징 3가지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피곤해요?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90일간 지속한다면 그 행동은 무의식의 각인되어 습관처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통제인데요. 내가 부자면 그 정도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쓴다. 저럴 거면 뭐하러 부자가 됐대? 그냥 구두쇠구만. 같은 말을 주변에서 항상 듣는 부자들에게 우린 과연 배울 점이 없을까요? 저럴 거면 부자가 된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 아닐까요? 네. 자,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시간 관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부자 중에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솔직히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단위 정도는 누구나 쪼개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꼭이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모든 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하루빨리 시간 관리가 습관처럼 자리 잡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특징을 조금씩 따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 사람에게 너처럼 잘 살고 싶다, 부럽다 야,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말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니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